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근데 계속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 북한에 등등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하자. 속보인 이재명인데, 이건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이요. 6.25 전범이다. 다 아시는 거죠? 예. 김일성이가 1994년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음이요. 청와대 습격한 것 1968년, 울진 삼척 공비, 판문점 도끼만행,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중요한 것만 언급한 것인데요. 칼기 폭파가 1987년이니까 여기까지는 다 김일성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 이재명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절만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우리한테 던진 돌멩이가 핵무기가 돌멩이로 보입니까? 정신 나간 놈이에요, 이게가. 탄도미사일을 쏘는 게 단순한 돌멩이입니까? 다음이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저 이재명의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엔 저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로 되어 있는 책을 저한테 주시면서 공부를 해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저 책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인내하면서 봤습니다. 언젠가는 저 인간을 내가 한번 반드시 공격하리라 하면서 제가 밑줄을 치면서 메모를 이제 한 것이 저 책인데, 지금은 저 교보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인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제목은 대한민국 혁명하라인데 제일 뒷장에 보시면요, 소수 기득권의 지배를 끝장내고 99%의 흑수저 혁명으로 나아가자. 요게 그 책의 제일 뒷면에 나옵니다. 뒷면에. 네. 다음이요. 본문의 내용에 이제 몇 가지 쭉 나오는데,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둘로 쪼개요. 99%의 흑수저와 1%의 기득권을 금수저로 나눈 다음에 99%가 혁명으로 일어나서 1%를 타도해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자 그럽니다. 예, 말은 민주공화국이지만 우리 북한도 국호가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저 인간이 말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은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냐면 대한민국 건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메가더의 점령군이 합작해서 세웠다. 이거 제가 작품 쓴 거 아니에요. 저 인간 책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스타일이 책을 읽으면 2번 읽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메모를 합니다. 저거는 이제 특별히 메모를 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승만을 뭐라 그러냐,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라고 썼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세력입니까? 매국 세력입니까? 좀 미친놈이에요, 정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요,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다. 제가 쓴 게 아니라니까요. 저 인간이 쓴 문장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놓은 거. 적으면서도 제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했는지 모르지만, 너 언젠간 내가 한번 혼내리라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정리한 것이. 다음이요. 그러면서 이 인간은 연방제를 분명히 책에다 밝히고 있어요.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그 책에 써 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찬성한 저거 합의한 거, 연방제가 필요하다라고 쓴 게 바로 이재명이 저 책에 나옵니다. 헌법 위반이죠. 두 번째는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라고 그 책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6.25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싸울 필요 뭐 있어요? 항복해야지. 못 들어 싸웁니까? 더러운 평화를 선택했어요. 옳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까? 일본에 항복하는 더러운 평화가 더 날 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 갖다가 호도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이요. 또 있어요. 우리 계속 반복해서 틀어주시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게 이재명입니까? 이재명입니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잡지 말자. 미군 철수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일본 입장에 동조한다면 친일 반역이다. 그렇게 얘기되면 미국도 종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을 지지하면 친미 반역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뼛속 깊이 이재명의 사상 속에는 주한미군 나가야 된다,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 책에 다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북핵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고 있느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서 강정책을 썼기 때문에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입니까? 북한의 북핵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김대중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노무현이 거기에 도움을 준 것이고, 이어서 문재인까지 북한 핵을 키워주고 완성 단계까지 이르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좌파 3대 대통령이 한 것인데, 이명박 박근혜가 강정책을 썼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망가졌다? 도저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저 인간의 책에다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안보, 국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철회해야 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제가 가필한 거 아닙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발언, 이 친구가 진정한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더욱더 스스로 입증하는 내용이 뭐냐,
재벌을 해체하는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렸다라고 저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럼 사서 보시면 다 나와요. 노동자들이 뿌린 만큼 거두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재벌을 해체하고 제거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전 국민이 이들 주식을 나눠 갖자는 것이, 이게 뭡니까? 진정한 공산주의를 이 대한민국에 실현하겠다는 사실을 대놓고 자신의 책에다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교보문고 가시면요, 이거 다 팔고 있습니다. 이걸 팔고 있단 말이죠. 이걸 대놓고 떠도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한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대놓고 떠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상이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에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이해찬은 30년 내지 50년 간다고 장담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사이클을 보면 문재인은 한 번 더 하는 게 사이클상 맞아요. 2번씩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을, 이 포악한 정권을 5년 만에 단명으로 끝낸 것은 광화문 세력과 광화문 세력을 이끈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5년 만에 단명으로 끌어냈단 말이죠. 그것도 24만 표 차이로 심상정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이것을 끌어낸 사건이 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이끄시는 모든 광화문 애국 세력들의 기도에 응답한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실시하는 77일밖에 안 남는 총선의 중요성은 뭐겠느냐? 이 총선에서요, 목사님 조금 전에 155, 145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5대 145로 하면요, 대한민국 왜 형편없느냐? 우파가 이겼다 하더라도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18개입니다. 18개 중에서 민주당이 몇 개 가져갑니까? 9개나 8개를 가져갑니다. 8개나 9개를 가져가면요, 그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그 민주당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사건건 반대할 거란 말이죠. 해당 위원회 국가 사건은요, 통과 안 됩니다. 통과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우파에서 9개 위원장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대려 싸우고 하면요, 밀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쇄신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법률안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155대 145가 돼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200석, 저는 뭐 그럼 180석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180석 이상을 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우리 뜻대로 통과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다음 3년 후에 다시 한번 우파의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뭐 정치 감각이 부족하지만 이번 선거가 어쩌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선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한테 3년 훈련 받았기 때문에 우리 우리 속담 듣지 않습니까? 마당께 3년에 라면을 끓인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모시고 3년 다니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 선거라고 저 생각 든다 뜻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번 21대 때 이 지역에서 정청래가 6만 9천 표 얻었습니다. 우파에서는요 4만 4천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2만 2천 표의 표차가 난 지역이 바로 마포 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조금 전에 실행위원장이 6천 명을 서명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6천 표에서 적어도 10,000표 이상을 자유말의 지지를 서명을 받아내야만 정청래를 지금의 숫자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위태위태하죠. 여기에 근데 제3신당이 들어오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들어와야만 대한민국의 공적이 되고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인 정청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반드시 마포울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